다음 세 번째, 압력 계측입니다. 자, 단위면적당 힘의 양, 즉 압력을 측정하는 계측기가 압력 계측기가 되겠는데요. 압력계의 종류로는 액주 압력계, 탄성식 압력계, 분동식 압력계, 링 밸런스식 압력계가 있는데요. 액주 압력계와 탄성식 압력계가 많이 사용됩니다. 액주 압력계라고 하는 것은 관 또는 용기 내에 유체 압력을 그와 접속한 가는 가스 간의 액주 높이로 측정하는 압력계로 가장 기본적인 압력계 종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관식 압력계를 보시면 이것은 한쪽은 넓고 한쪽은 좁은 관을 연결해서 압력을 측정하는 압력계가 되겠고요. 경사를 두어서 압력을 측정하는 경사관식 압력계, U자관식 압력계, 투획 마노미터 이런 것들이 있고요. 두 번째, 탄성식 압력계는 탄성을 이용한 압력을 측정하는 압력계입니다. 이것은 종류가 자주 출제가 되었는데요. 자, 벨로즈 압력계, 부르동관 압력계, 다이어프램 압력계,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대표적으로 있습니다. 이 탄성식 압력계라고 하는 것은 내부에 탄성 소자가 있는데, 자, 이것이 변형하는 것을 가지고 내부 바늘 지침을 변환시켜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내부 탄성 소자가 이 압력에 의해서 그 압력만큼 변형이 되겠죠. 그 변형량만큼 바늘 지침으로 변화를 시켜주면 우리가 얼마만큼의 압력이 가해졌는지 측정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벨로즈 압력계와 부르동관 압력계, 다이어프램 압력계,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겠습니다. 벨로즈 압력계를 다시 보시면 이 벨로즈 압력계는 주름진 실린더형으로 생긴 그 금속 플라스틱을 얘기를 하는데요. 이것이 이 압력에 의해서 수축 팽창을 하게 됩니다. 이 수축 팽창에 의해서 탄성 소자가 변형이 되고 이런 것을 바늘 지침으로 변환하게 되면 압력을 측정할 수 있겠죠. 그러한 원리를, 그런 방법을 이용해서 측정하는 탄성식 압력계가 벨로즈 압력계가 되겠고요. 부르동관 압력계라고 하는 것은 기계식 압력 게이지로 C자형 나선형 금속관으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압력이 가해지게 되면 이 압력에 따라서 모양이 변하게 됩니다. 모양이 변한 만큼 바늘 지침이 변환이 돼서 압력을 측정할 수 있는 것이죠. 이 탄성식 압력계에 대한 종류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로 압력계 설치 장소를 선정할 때 고려사항으로는 진동이 적고 가능한 청결한 곳이 좋겠죠. 그리고 주요 온도가 적고 전송이 허용 온도 범위 내에 있어야겠습니다. 보수 점검이 용이한 곳이면 좋겠죠. 이런 것들은 상식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따로 학습할 필요는 없고 우선 보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개념잡기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탄성식 압력계에 속하지 않은 것, 우선 탄성식 압력계는 세 가지가 있었죠. 대표적으로 우선 그 주름진 실린더로 생긴 이런 벨로스식, 그리고 C자형 나선형 금속관으로 생긴 부르동관식, 그리고 다이어프램식,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속하지 않은 것, 답은 1번이 되겠네요. 다음 네 번째, 유량 계측입니다. 유량 계측 종류 굉장히 중요한데요. 피토관식 유량계, 면적식 유량계, 그리고 용적식 유량계. 용적식 유량계는 최적식이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차압식 유량계, 모두 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전자 유량계, 터빈식 유량계, 와류식 유량계까지 각각의 키워드를 가지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피토관식 유량계입니다. 피토관식 유량계라고 하는 것은 유체의 이동속도 수두를 이용해서 순간 유량을 측정하는 피토관으로서 우선 키워드가 전압과 정압의 차이를 측정해서 유속을 계산하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우선 전압과 정압을 측정하게 되면 이 전압이라고 하는 것이 정압과 동압의 합이므로 이 두 가지를 측정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동압을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동압을 이용해서 순간 유량을 측정하는 유량계가 피토관식 유량계가 되겠고요. 그래서 전압과 정압 그리고 동압과의 차이를 측정해서 유속을 측정하는 방식인 피토관식 유량계, 키워드를 꼭 숙지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면적식 유량계입니다. 면적식 유량계는 이 부자의 이동으로 유료 면적을 변화시킨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여기서는 부자가 그 부력에 의해서 이게 상하로 움직이게 됩니다. 부자라는 것은 플로트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이것이 키워드는 부자와 부력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유료 면적이 변화시켜서 이거에 대한 차압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이것의 유량을 측정하는 유량계가 면적식 유량계가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 용적식 유량계입니다. 이건 최적식 유량계라고도 하는데요. 이것은 운동체 회전 횟수를 측정해서 적산 유량을 측정하는 유량계가 되겠습니다.
보통은 기어 형상을 가진 것들이 보통 이 용적식 유량계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핵심 키에 이 용적식 유량계의 종류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 지금 면적식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용적식으로 수정을 해주시고요. 로터리 피스톤형, 오벌 기어형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오벌 기어형은 이게 타원형의 기어형으로 생겼습니다. 루츠형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땅콩 모양으로 생긴 두 개의 기어가 맞물려서 토출하는 그런 유량계가 되겠고요. 그래서 용적식 유량계를 생각을 할 때 기어가 맞물려서 유체의 흐름에 따라서 회전하는 송출량을 가지고 유량을 측정하는 유량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런 기어 관련된 이런 것들은 모두 용적식, 즉 최적식 유량계에 속한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은 차압식 유량계입니다. 유량 또는 유속을 압력으로 변환하는 차압 검출 기구가 되겠고요. 그에 따라서 오리피스식, 노즐식, 벤투리식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내용도 차압식 유량계 그 종류도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됐으니까요. 이 종류 꼭 숙지해 주시고요. 다음 전자유량계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은 패러데이의 전자유도 법칙에 의해서 순간 유량을 측정했다는 것이 키워드가 되겠는데요. 이 패러데이 법칙이 무엇이냐? 이것은 코일을 지나는 자기장이 변화할 때 전압이 발생하는 법칙이 패러데이의 법칙이겠습니다. 이 패러데이의 법칙 에 의해서 순간 유량을 측정하는 것이 전자유량계가 되겠고요. 그러니까 패러데이의 전자유도 법칙을 이용한 유량계가 무엇이냐, 이런 문제들이 출제가 되겠죠. 다음 터빈식 유량계입니다. 터빈식 유량계라고 하는 것은 이제 회전자 날개를 설치해서 하는 것인데, 터빈식 유량계와 이 면적식 혹은 용적식 유량계와 특징을 비교하는 문제가 간혹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터빈식 유량계와 이 용적식 유량계의 특징을 비교하는 내용을 우리가 숙지를 해야겠죠. 우선 참고 부분에 가시면 터빈식 유량계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기억을 하려면 우선 터빈식 유량계는 회전자 날개를 가지고 유량을 측정합니다. 그리고 용적식 유량계는 기어 같은 것들로 우리가 유량을 측정을 합니다. 그러면 보통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회전자 날개를 설치해서 하는 터빈식 유량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압력 손실이 굉장히 적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어는 두 개가 맞물려서 움직이게 되죠. 그래서 그냥 회전 날개가 회전하는 이런 터빈식 유량계보다는 손실이 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용적식 유량계보다 압력 손실이 작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내구력이 있고 수리가 용이하다는 그런 특징도 가지고 있습니다. 기어 같은 거는 맞물리는 것이 많기 때문에 수리가 용이하지 않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용적식 유량계에 비해서 소형으로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조가 간단하죠. 기어는 이 터빈식 유량계에 비해 구조가 좀 복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용도 당연히 저렴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터빈식 유량계는 일반적으로 그 회전 날개 하나 가지고 회전을 하면서 유량을 측정하는 그런 구조, 용적식은 두 개의 기어를 가지고 맞물리면서 유체의 토출량을 가지고 유량을 측정하는 유량계이므로 이 두 가지의 특징을 비교하는 그런 연습을 해주시면 이 관련된 문제는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와류식 유량계입니다. 이 와류식 유량계에서는 가장 큰 키워드가 이 유량에 비례한 주파수로 최적 유량이 측정 가능한 유량계라고 하는 것이 키워드가 되겠는데요. 이렇게 주파수가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주파수가 나오면 이 와류식 유량계로 우리가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위에 사이드 부분에 이제 면적식 유량계 특징도 좀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여기서 유량 계측기가 굉장히 출제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 종류라든지 각각의 특징이라든지 그리고 면적식 유량계의 특징이라든지 터빈식 유량계의 특징과 용적식 유량계의 특징을 비교하는 것, 이런 것들 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개념 잡기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인 터빈식 유량계의 특징으로 틀린 것은, 자, 우선 우리가 좀 전에 터빈식 유량계와 그 용적식, 즉 최적식 그 유량계를 비교를 할 때 터빈식 유량계는 회전 날개로 회전하면서 유량을 측정한다고 했었고요. 자, 용적식은 이 기어와 같이 두 개의 기어를 맞물리면서 유량을 측정한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이거를 두 개를 비교를 할 때 내구력을 따지면 터빈식이 내구력이 더 높다, 그리고 수리가 용이하다라는 특징이 있었고, 용적식 압력계보다 압력 손실이 작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용접식 유량계에 비해서 이것은 소형이죠. 소형이고 구조가 간단하고 비용이 많이 소요되지 않고 적게 소요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온, 고압의 액체나 식품약품들의 특수 유체에도 사용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고요. 이러한 것들은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그 터빈식 구조를 떠올려서 그리고 용접식, 최적식, 이 압력계의 그러니까 유량계죠. 유량계의 구조를 떠올려서 그 특징까지 연결시켜서 학습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두 번째 개념적인 문제 바로 풀어보도록 할게요. 측정 대상에 제한 없이 기체 액체를 측정할 수 있고 유체 조성, 밀도, 온도, 압력 등 영향을 받지 않고 유량에 비례한 주파수로 유량을 측정할 수 있는 유량계. 이게 주파수가 키워드가 되는 것은 와류식이라고 말씀드렸죠. 답은 바로 어렵지 않게 3번을 찍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 개념 잡기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중 면적식 유량계의 특징으로 틀린 것은 여기 지금 위쪽에 면적식 유량계를 우리가 짚고 넘어가지 않았는데 다시 잠깐 참고 부분 넘어가도록 할게요. 여기 특징 부분을 보시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부식성 유체 측정이 가능하다는 거. 이 부식성 유체라고 하는 것은 우선 산소를 함유하고요. 자, pH 값이 낮은 유체를 부식성 유체라고 합니다. 보통 pH 값이 낮은 것이 보통 산성에 해당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부식성 유체에 해당한다. 그러한 부식성 유체 측정이 가능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면적식 유량계고요. 또 이것은 기체, 액체 유량 측정이 모두 가능합니다. 그리고 설치 시 많은 직관부가 필요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수직으로 설치한다는 거, 압력 손실이 적다는 거, 이 정도 특징을 알고 다시 개념 잡기 세 번째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면적식 유량계 특징은 압력 손실이 적다는 거, 그리고 액체, 기체가 모두 측정이 가능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죠. 측정할 수 없다는 그럼 틀린 설명이 되겠네요. 부식성 유체, 산소를 함유하고 있고 pH 값이 낮은 그런 유체인 부식성 유체 측정이 가능했었죠. 그리고 기포가 들어가면 오차가 생기면 기포 빼기가 필요하다. 이런 것들은 상식적으로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네요.